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까지 국내 코스닥 시장은 그간 극심한 하락 가뭄에서 한 이틀간의 외국인의 연속된 매수에 힘입어 단비 같은 시장의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다행스럽게 이틀 연속의 반등이 나왔지만 일단 시장 자체로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일단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만 오늘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과 공유했던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종가 베팅을 하지 않고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의 상승 물론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고 장 막판까지 강한 수급도 강한 수급은 아니었어요. 사실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간 코스닥 시장을 짓눌렀던 기관의 매도가 축소가 되고 장 후반에 기관들이 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지수적으로는 일단은 내일장 확인을 좀 해야 되고, 국내 증시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는 동안 해외 선물은 역으로 좀 강하게 빠져가는 모습을 좀 봤기 때문에 섣불리 종가 베팅을 하기에는 오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종가 베팅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한 고민이 듭니다. 정말로 이러한 캔들과 차트의 흐름과 수급의 모습으로 볼 때는 종가 베팅을 하는 게 맞지만은 약간 인위적인 모습도 너무나 짙다. 차라리 못 먹더라도 내일 확인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일단 내일 판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좀 국내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빠지더니 유럽이 개장 초부터 개파락 출발을 하고 현재는 조금 더 하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과 유럽에서 급증하면서 특히 이제 유럽 지역이 대대적으로 봉쇄 조치가 들어가는 국가가 있고, 야간 통행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유럽 국가로 확산되다 보니까 유럽 전체 국가의 주가가 그리고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그 부분이 시장 하락으로 돌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증시 차트를 다 돌려보더라도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을 맞는 거는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코스닥이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나스닥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제2차 팬데믹은 이미 현실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딱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 시점이 굉장히 또 우리 투자자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 거예요. 시장은 극도의 공포를 줄 것이고, 그 공포 속에서 내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될지 던져야 될지 그런 점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고 시간을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지금의 말한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을 건데,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팔아서 그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다시 산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아침부터 잠시 흔들림을 보이다가 오후장까지 줄줄이 상승하는 구간에 과연 여러분이라면 종목들을 들어가서 매수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주가 하락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종목 없으면 상승할 때 종목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상승할 때는 또 상승할 때 그 무서워서 못 사고요. 이 떨어질 때는 이 하락의 끝이 어딜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종목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참고 견뎌야 되고, 지금 종목 던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손실 나면은 지금 종목을 안 팔고 그냥 버티는 것보다 못한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극심한 하락 구간 그리고 공포 구간에서는 특히 뇌동매매만 주의하시고, 가지고 있는 현금 매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비중을 줄여서 오전장만 좀 대응을 하고, 오전장에는 좀 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 한두 종목 안에서만, 그것도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 매매 위주로만 대응을 하는 게 생존 전략 같아요. 지금의 시장에서 생존 전략이 별거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해외 지수를 잠시 보면은, 이제 닥스가 독일이죠.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3%가 좀 2.5% 정도 출발하던 증시가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4% 정도까지 빠졌고, 프랑스가 재봉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독일이 더 많이 빠지네요. 얘네들도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출발을 해서 지금 3%대에서 2.5%대, 유럽이 좀 가장 많이 좀 빠지고 있고, 그에 동조해서 나스닥 선물도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국내 증시에는 분명 안 좋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와 동시에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120원대에 머물던 게 다시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내일은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분명 있을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견뎌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장중 프로그램 매수를 통한 지수의 반등이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해외 변동성이 확대로 내 시가는 당연히 하락이 불가피하겠죠. 캔들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하락 추세 속 바닥 밴드가 지금 이제 750인치, 730일치 구간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뭔가에 대한 결단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이 이제 내가 좀 더 강한 종목으로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구간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신규 상장했던 바이오 섹터 종목들 대체적으로 강했고, 로봇 관련 모드 맵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들고 있는 종목을 오늘 팔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시초가 부분부터 해서 올라가면서 매도를 좀 쳤고요. 어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시간 외에서 정리하고 오늘 매도를 했고, 화이자 이슈를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죠. KPX 생명과학이 이제 대주주 매도로 인한 대장주 탈락, 그럼 제일약품으로 가는 거죠. 제일약품을 오늘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저희도 선정을 했고, 제일약품과 신성ENG를 아침부터 주도주로는 태그를 했는데 둘 다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제일약품도 한 두세 번 매매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걸어놓은 물량이 좀 잡혔는데 수익 구간에서 이제 넘어가는데 시간 외에서 좀 빠지길래 그냥 약수익에서 그냥 팔아버리고 일단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1,500, 1,6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지, 이미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 테마로 계속 자리 잡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구글 웨이모가 11월 달에 이 또 가드 없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동승자 없는 자율주행차를 또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하죠. 자율주행 섹터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제 되돌림 파동이라고 할게요. 설거지 파동이 좀 남아있지 않겠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솔라루프 관련 종목으로 지금 대성 파인텍과 SY가 있죠.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대성 파인텍을 눌림을 매수를 걸었었어요. 근데 이제 체결이 안 되고 올라와서 매매는 못했고, 이런 이슈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이슈 여전히 많기 때문에 또 봐야 되고요. 저희는 오늘 시초가 공략이 파워로직스를 아침에 샀어요. 아침에 8,000원 초반대 들어가서
이제 중간에 크게 반등할 때 또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봤는데, 사실 오늘 장 막판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게 이 종목이었어요.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게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매매를 안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시간 외에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내일장 국내 증시는 너무 달리는데 해외 증시 선물은 자꾸 빠져만 가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매매를 못한 종목입니다. 아마 내일장 개파락이 크게 떨어진다면 적정한 구간에서 잘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종시 관련주 여전히 잘 봐야 됩니다. 세종시,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도 오늘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정치 테마주, 특히 이제 윤 총장 관련주가 서현탑, 메탈, 서현 좀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봐야 된다. 자, 그럼 시장 수급 한번 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수급을 오늘 시장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던 하루인데, 사실 중심 테마를 뭐 마땅히 잡기가 참 애매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간 많이 빠졌던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위주로, 그리고 어, 그 그린 뉴딜 관련 섹터가 시장 대비 훨씬 더 강한 아웃퍼폼을 좀 해줬던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그렇습니다. 반등 시에 시장 대비 강한 섹터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린 뉴딜 섹터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시장이 또 크게 빠지더라도 시장 대비 강할 종목들이 그린 뉴딜 안에 분명히 있겠거니 하고 시장을 봐야 될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시장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고 그동안 시장의 대장주급이었던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예를 들면 시장이 2% 오르면 그런 종목은 4% 올라간다, 그런 식의 반등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여전히 신용장구가 16조 8천억에 뭐 아직 D2 구간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객 예탁금이 56조 57조 하던 게 지금 53조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은,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면서 신용장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모습은 또 시장에는 그닥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현 시간 보면 간단하게 나스닥 선물이 1.6%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이만큼의 내일 오전에 시가 갭은 국내에 아마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종가 베팅을 했다면, 이제 각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손절을 종가 베팅을 했는데 손절을 1%에 끌고 나는 다시 볼까 하면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스윙 종목이 시가에 갭 떨어진다 했을 때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으로 볼게요. 먼저 해외를 먼저 보는데, 나스닥 자체가 이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21선을 회복 못하고 반등을 했죠. 오늘 나스닥 선물이 밀리고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61선을 건드는데, 이 6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외국 미증시도 나스닥도 이런 하락의 흐름이 얘네들도 크게 나올 수 있으면, 결국은 얘네가 이런 하락이 나오면 국내 증시는 추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 증시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약간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해외 증시도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닥 증시는 캔들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각각의
구간을 보면 21선에서 그리고 61선에서 121선에서의 한 번씩의 반등인데, 지금 반등과 캔들의 모습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정말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락 추세가 가중된 상태에서 나온 거라,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캔들이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음봉의 모양을 보이고 다시 떨어져서 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하락이 바로 떨어진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개파를 하고 만약에 이 자리를 재차 이탈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포지션을 가야 될까? 천천히 기다려야죠. 여기까지. 그때는 750 언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기다렸다가 750 언더에서 시장을 좀 다시 보는 전략을 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의미 있는 구간까지 찍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구간까지 찍고 가기 때문에 여기도 찍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볼 때. 자, 오늘 기아차 한번 볼게요. 기아차가 그래도 오늘 현대 기아차 여전히 좋았고, 기아차가 이제 신고가를 만들면서 추가 상승을 좀 해줍니다. 이게 이제 돌파갭이라는 건데요. 초대형 우량주가 이러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지점을 돌파 이후에 이런 구간까지 눌릴 때는 또 반등이 잘 나옵니다. 돌파갭 매매에서 많이 나오는 캔들이 오늘 기아차에서 좀 나왔고요. 뭐 현대차도 여전히 좋은데 이 두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이번 하락에서 이 하락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기준을 잡을 텐데, 이런 구간까지 또 하락이 나와서 떨어진다면 이제 주도주에 대한 공략을 한다면 기아차나 현대차 위주로 봐야겠죠. 현 추세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겠죠. 자, 삼성전자도 추세가 깨졌어요. 삼성전자도 나름의 이제 단기 고점 구간에 와서 꺾여버렸기 때문에 다중고점을 만들어줬다 라는 부분이 일단은 다중고점이죠. 쓰리봉을 만든 이후에 꺾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추세가 밑으로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도 한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까지도 밀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현대차,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 하락의 대추세를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삼성 SDI 천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네, 삼각 수렴 중에 있고, LG화학은 오늘 사실 그 국민연금이 분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였던 부분이 호재로 작용 안 할까라는 생각도 조심했는데 별반 없었어요. 별반 갭 시가에 이렇게 갭 주고 그냥 박살나는 모습만 보이고 말아서 별 미덥지 않은 모습으로 좀 끝나서 좀 아쉬웠고, 오늘 시장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좀 좋았죠. 어제 이제 나스닥에 아마존, 줌 등 언택트 섹터가 상당히 강했던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첫 120선 자리, 그러니까 첫 자리 반등, 이런 첫 자리 반등 정도 나왔다라고 봅니다. 추세는 여기서 꺾여서 이거를 연속선상으로 계속 갈지는 미지수예요. 비싸요.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121선 첫 자리 반등이 이틀 연속 나온 거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첫 자리 반등이. 그럼 여기 깨지면 이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끝나겠죠. 자, 롯데쇼핑. 롯데쇼핑도 오늘 좋은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시간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해외 영향을.
121선 기준으로 이 박스권에서는 충분히 잡아 들어가도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뭐 삼성 화재는 어떠나? 화재, 삼성, 생명 전부 다 배당주 쪽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대우건설 별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안 받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자, 테마주 이제 좀 봐보도록 하죠. 테마주. 자, 우리기술투자. 어제 이제 시간에 좋았어요. 3운봉 자리에서 사실 운 좋게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을 이빠이 터쳐놓고 여기서 밑에까지 좀 더 빠졌다가 반등할 걸로 봤는데 어제 이제 시간에 좋아서 시초가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거래대금이 수천억대 터지면서 강한 종목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여기서 조정받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겠죠. 한네트 오늘 추가 상승 좀 보였는데 미국, 중국, 유럽 등등 각 국가에서 이 CBDC 그 디지털 화폐 이슈가 지속적으로 아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이날 매매하고 이날 매매하고 이날 들어가서 매도하고 물리고 추가 매수해서 팔고 사서 팔고 오늘 저가에 사서 여기서 팔고 굉장히 이거는 뭐 잘된 매매를 했고 이번 하락 구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매도한 금액대보다 훨씬 싸게 사고 싶은데 그 구간을 좀 주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희가 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매매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 일정이 좀 남아 있어서 근데 이 장기 평선이라는 게 굉장히 또 큰 매물대이긴 합니다. 내일 오전에 시가를 어느 정도에서 출발할지가 중요할 텐데 뭐 이 정도에서 출발하면 뭐 오후장 다시 이슈화가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가져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지금 종가를 만들었고 이 자리가 시간 외에서 저항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네, N자 파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대주산업 죽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시간 외에 그 흐름이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음봉 줬다가 올리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본격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봐야 되고 피플바이오 어마어마하게 세요.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갭 메우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상한가에서 지금 뜬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밀었다가 더 갈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셀바이오 얘도 따라 올라오는데 강력한 이 지지 저항이 있던 구간까지 밀린다면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지지 저항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강력한 말 그대로 이런 구간이죠. 여기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구간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박살이 났을 때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박살이 나면 시간에 3,400원 더 빠졌겠죠. 3,300원 3,340원 뭐 이 자리 더 빠져서 이 자리면 한번 봐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종목이니까 최근 강했던 신규 상장 종목 두 종목 중에 하나 잘 선택해서 보시고요. 자, 삼성출판사도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있다가 시간 외에서 좀 깨졌는데요.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좀 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좀 잘못 만나서 돌파를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이슈가 크게 될 이 핑크퐁 이슈가 남아 있어서 밀렸다가 강하게 한 번은 들어 올릴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밀릴시 네, 강력한 매수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는 이제 밑에 사서 보유를 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로보 오늘 전량 매도 처리하고 마감을 했고요. 일단 얘는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진 로봇이 오늘 대장이었는데 위에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부분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역사적인 흐름이라 추후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만 따진다면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이 회전이 터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에.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아래에서 지켜주고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리고 제일약품은 오늘 한 두 차례 네, 매매를 하고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저는 들어가서 짧은 구간의 수익을 여기서 이제 매수가 체결이 돼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좀 크게는 먹지는 못했습니다. 크게는 먹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잡아줘 가지고 지금 이 구간이니까 제가 5,600 얼마에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외에 좀 차 타임에 하다가 이 타임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일부 던졌어요. 종목을 여기서 던져버리고 딱 이거 보고 체결된 거 보고 제가 사우나를 들어갔다가 잠이 들어서 좀 영상을 지금 늦게 찍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일단 5,3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일단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내일 많이 빠진다면 이런 구간들이 있죠. 강력하게 돌파를 시켰던 구간들 5,250원이라든지 5,4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재차 반등이 분명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량을 많이 매집하고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던 이러한 구간까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밀린다 라면 이런 구간에서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보고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고 KPM테크 이 종목 또한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돌파 매매로 들어갔어요. 딱 이 자리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그냥 짧게 매도를 하고 이 위파동을 못 먹었는데요. 이 또한 네, 거래 대금을 터쳐놓고 시간 외에 좀 밀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 휴머니즌에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또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얘는 터졌을 때 상승 탄력이 비교적 큰 종목이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 자, 알루코 차트 추세가 좋아요. 차트 추세가 좋아서 조만간 돌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모트렉스 웨이모 관련해서 시장 대비 일단 강했기 때문에 내일장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준다면 다시금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모트렉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컬러레이 오늘 중국 상장했던 그러니까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죠. 오가니티 코스메틱이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좀 빠른 상한가에 좀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홍콩 화장품 기업 지분 인수 결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트리거가 됐고 이 다음에 로스웰 상한가, 그 다음에 컬러레이도 장중 한때 25% 이상의 급등, 그 다음에 윙이푸드, 홍성그룹 등등 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장에 갈 테마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IA라는 종목이 이 중국 1위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전기전자
기업에 이 뭐 납품을 하는 이슈가 있으면서 좀 강하게 올랐고요. 얘는 너무나 순식간에 올랐어요. 여기서 그냥 따라잡았어야 됐겠다라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이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올라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슈가 터지고 갭을 5% 주고 여기서 다이렉트 상한가니까 엄청났죠. 시세로 보면 이 상한가 20% 수익이 나는 데까지는 걸린 시간은 이게 1분에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걸린 시간은 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다. 그리고 내일장이게 이슈가 되면 과거 이제 KEC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A까지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자신이 없다 할 때는 과감하게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